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논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자면 울산에서 지금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와 지방선거 때 경선을 했던 경쟁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울산 지역에서 출마를 많이 했던 아주 그렇지만 계속 낙선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번 검찰 출석할 때 민주당 사람들 매우 긴장했어요. 혹시 그 입에서 뭔가 매우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나와서 어휴 다행이다 했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선에 나갔을 때 경선에 나오지 않고 포기하면 높은 자리 하나 줄게. 이런 얘기를 청와대 수석급한테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병도 정무수석이고 권했던 자리는 고배 총영사 자리였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지금 말을 흐리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송철호 시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 경선에 물러나게 하고 자리를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죠. 검찰은 이 송병기 부시장 업무 수첩에서 임동호 자리 요구 이런 글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입니다. 관련된 독취 들어보시죠. 선거를 하면 뭐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상대의 약점을 잡아내려고 또 혈안이 되는 그런 전략팀도 있고 한데 후보에게는 어마어마한 많은 이게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자기 스케줄 담당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하명했다 또는 그것을 뭐 모의했다는 식의 언론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오늘 또 뜬금없이 청와대나 당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충분하게 말씀드렸고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요 관심사 같은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그런데 본인이 또 오늘 다시 또 말을 좀 바꾸는 모습도 나왔죠. 그러니까요. 뭐 오늘 아침자 조간신문을 보면은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인터뷰했을 때는 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 뭐 그리고 그것 말고 또 고베 총영사 자리도 제안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다시 또 오늘 이게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뭐 총선에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좀 여러 갈래로 좀 생각이 뻗어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정부 여당이 야당 입장에서 부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부러운 게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줄 수 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부러운 거거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후보들 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작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어느 자리에서나 다 공정하게 경쟁을 합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후보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갈 수 있도록 또 선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들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기 시작하면은 과거에 공기업 사장으로 간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대가가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시비를 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전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여당한테 일종의 자리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의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게 검찰이 이런 부분에까지 훅 치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는 물론 이제 선거법상으로 어떤 대가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하기는 하지 말도록 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검찰이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다 뛰어들어서 유무죄를 다 가리는 이런 상황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정치 개입 2년 받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수첩이 딱 생각나요. 아, 자, 박 대통령이 그 친박 여론조사 해가지고 징역 2년 실형 받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한병도 그때 정무수석 있잖아요. 이분이 그 판세 문건, 분석 문건을 가져와가지고 울산에서는 이게 어차피 민주당이 힘드니까 다른 자리 어떠냐 이랬잖아요. 울산이 힘든지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해요? 청와대가 여론조사 했습니까? 일단 팩트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니, 예, 그렇게 지금 그렇다면 인터뷰를 했잖아요, 본인이.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인터뷰를 한다면 판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 안 하고 이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 여론조사하고 뭐가 다르며 왜 청와대가 선거에 판세 분석해서 권유하느냐? 이게 문제고요. 또 이제 언론 보도 보면 이분 인터뷰를 보면 임종석 실장이 미안하다라고 이게 전화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전화했으면 뭐가 미안하냐 말이에요. 뭐가 미안한지 그것도 이게 문제고요. 송병기 일지는 거의 안종범 수첩하고 증거 능력이 비슷할 겁니다. 안종범 수첩도 이게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난 독대는 증거는 인정 안 됐지만 그러게 그 안종범에게 지시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의 증거는 인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면 A는 공공 뭐 발전, B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후보 단일화, 결국에 처음부터 단일 후보로 나가는 이게 일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제하고 폭로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검찰이 의심해가지고 수사하니까 물론 이게 결과는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예.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요. 그렇게 제의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본인이 경선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안 나갔으면 뭐 자리를 받았어야 그 말이 좀 신빙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또 안 받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수냐 미수냐 뭐 그거는 나중에 결과론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적인 것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의 그 후보 매수는요. 예,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7년 이하. 예. 오히려 이제 여론조사는 2년 그 받았지만 후보 매수는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형량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 예. 7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그래요. 김영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지금 민주당 쪽에 아주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봐야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된 데 대한 불만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서 변호사 말이 안 되는 게 안종범과 송병기란 사람의 어떤 자리의 위상과 역량 말이 안 되는 거죠. 송병기가 일개 울산시에서 겨우 무슨 국장하다 예. 나와가지고 캠프 차려서 희망사항을 적었겠죠. 계획을 적었을 건데 이 문재인 정부가 송병기가 하는 것을 왜 전부 다 그대로 얻어내리듯이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말하자면 그 지금 임채고 같은 경우는 임종석 실장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예. 한병도 수석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그 때문에 사심 없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고 이런 원래 기획의 뭐 하셨던 분이에요? 뭐 그 실제적으로는 섬유공학과 나와서 결국 똑같이 운동권 뭐 그런 활동을 했죠. 그렇기 울산에서?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항상 자기 선거 캠프가 시작했을 때도 서울에서 임종석이가 있을 때 울산에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난 뭐 2012년 선거 때부터 저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자기 동생도 같이 출마했을 때 임종석 실장이 당시 한 달 동안 울산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분위기로 보면은 지금 임종석이나 한병도나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거고 어떤 제가 왜 그 검찰의 프레임이냐 하면 검찰은 그렇게 보고 싶겠죠. 예. 그런 의도 하에서 송철호를 단수 공천 주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내렸다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형도 참 어려운데 방금 얘기했죠. 울산이 민주당이 당시 어렵다는 걸 여론조사 해보고 압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정 교수. 네. 저는 이제 그 사실 김성환 평론가 얘기했지만 이게 뭐 여권에서는 어떤 그 자리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 공신들에서 자리 챙겨주는 건 일종의 관행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정부든 간에 그거는 그 뭐 이른바 코드 인사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이렇게 했던 건 맞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번 울산시장 선거가 이렇게 관행으로 갔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당 후보를 일단 표적 수사를 했고 지금 다 검찰 수사 중이라 결론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민간인 신분 자격임에도 후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서로 공약도 같이 한번 논의했던 자리도 있었고 또 그 현직 장관들이 내려가서 뭐 후보 자격이 있는 사람들 만나서 업무 협의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종용이 조금 강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만일 이것이 후보 매수로 간다 그러면은 울산시장 선거야말로 그야말로 총체적인 말하자면 그 야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지금 미묘한 그 임 최고위원이 바로 말을 그냥 번복해서 약간 오락가락해서 여러 가지 진술의 어떤 신빙성도 얘기 나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 그러면 예. 사실 여부에 따라서 굉장한 파장과 그렇죠.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그렇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진실이 과연 뭐냐 수사를 해보면 또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게 있습니다. 30억짜리 용역계약서 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그때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 관련해서 대가를 뭐 이렇게 요구하면서 벌인 일이다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사실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또 한번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보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검찰이 예컨대 김기현 시장의 동생 건 관련해서 볼 때 예. 경찰 단계에서 그 30억 용역 계약이 왜 불법적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참고인 진술이 검찰 단계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번복됐어요. 좀 모종의 흑막이 있다고 봅니다. 30억 아까 용역 계약 말씀하셨는데 예. 참고인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하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번복 진술을 한 참고인은 실제 그 고발인에게 투자를 한 사람이랍니다. 수억 대의 투자를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고발인 편을 들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예. 자기가 진술한 거하고 다르게 진술되어 있다. 그 경찰 조서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뒷 배경에는 김기현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의 대리인 역할하는 사람이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다. 그럼 증거가 있느냐? 그 동생이 건설업자에게 30억을 받기로 약정한 문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검찰에서 매우 상세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관련된 증거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받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보니까는 김기현 첩보 수집이나 하명 수사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걸 모른다고 자꾸 그러시면 국민을 뭘로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변호사, 이것은 또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요? 네,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잠정적인 결론이 나기 직전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뭐 화면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 이제 김 전 시장 측 동생이죠. 사실은 동생을 이제 고발한 어떤 시행업자와 동생 간의 어떤 뭐 용역 계약서 문제로 서로 간에 고소 고발을 했던 사건인데요. 어떻든 간에 지금 결론이 난 것은 그 김 전 시장 측 동생 측을 그 고발했던 사람이 오히려 구속이 되고 뭐 강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돈을 편차한 게 드러났더라고요. 시행업자들부터. 지금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이미 구속도 됐고.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에 지금 김 전 시장 측에서 동생 측에서 무슨 금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형이 시장이 형을 통해서 뭐 청탁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났으면 아마 김 전 시장 동생도 내지는 김 전 시장도 안전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검경간에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사건인데 이게 왜 계속 논의되냐면 울산 고기도 마찬가지지 지금 결국은 기관 간의 갈등이라고 좀 보거든요. 결국은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지금 한두 달 전도 아니고 오래전 사건이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검찰과 경찰이 계속 국민들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인데 너무 과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들은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대등한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법으로 검찰은 수사의 주체고요. 경찰은 이제 보조하는 자기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 마치 검찰하고 다른 게 대등한 것처럼 하는 건 잘못됐고 두 번째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소인은 법원에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또 판단하거든요. 이런 게 불복 절차가 있는데 검찰을 비난만 할 건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그 당시는 정권 초죠. 아주 이게 지지율도 높고 그런데 검찰이 정권 초에 살아있는 권력에 가까운 송철호 시장 이런 데 검찰이 굳이 봐줄 필요가 있는가? 김기현 야당 시장인데 이런 이게 합리적 의심이 예. 든다. 그걸 먼저 이게 말씀드리고 예. 자 그다음에 아까 그 김영주 의원님이 그 송병기 있잖아요. 예. 송병기하고 제가 안종범 수첩을 이야기했더니 그 지위하고 증거 능력은 무관해요. 예를 들어 이제 안종범 수석이 더 뭐 대통령하고 지위가 높다 해서 수첩에 증거 능력이 있고 송병기는 급이 낮으니까 증거 능력이 없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송병기가 아니고 송철호하고 안종범을 비교해 보면 송철호는 이게 대통령도 형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그 관심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얼마든지 저는 관심 가지고 있다 봅니다. 뭐 반박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뭐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뭐 독재에 대한 불복종을 얘기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에 대한 말하자면 그동안에 우리 기득권 과도한 검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자.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송철호와 송병기 문재인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논리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은갑 실장. 결국 이제 하명 수사냐 아니냐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거기에서 계속 이제 가지치기가 해서 어느 게 본질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김기현 씨 관련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아니 내 차례 가서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왜 검찰 가서 뒤집혔느냐.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서는 분명히 짜맞추기 수사에 그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검경의 치부가 드러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보이지는데 이 문제만큼은 또 다른 제3의 당사자들입니다. 검찰, 경찰이 뭐 특검이라든가 좀 통해 가지고 속 시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일방적으로 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갖고 지금 침수봉대하는 형태 또 각자 자기 주관적인 어떤 해석 속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뭐 진실에 쫓아가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김성환 평론가.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시점상으로 봐도 지금 그 청와대에서 하명을 했다고 이른바 얘기하는 시점이 2017년 12월입니다. 예. 근데 경찰이 수사가 들어간 게 2017년 10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명을 해가지고 들어간 수사가 아니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기현 시장 동생이 울산 지역에서 건설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보면은 지금 건설업자 김모 씨가 시행사를 그 아파트 시행을 맡고 있는데 그 시행의 분양이라든가 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도와주는 그 용역비 형태로 30억 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계약서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쟁점은 뭐냐면은 김기현 시장 동생 얘기로는 그 사람이 시행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난 속아서 그렇게 계약서를 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건설업자 얘기로는 내가 임용 계약을 맺은 것이다. 시행권이 나한테 없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은 사실상 그 시행권을 지금 D건설 다른 건설사로 넘어가 있는 시행권을 뺏어다 갖다 주겠다.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맺었던 계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이거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수사한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서 경찰 수사가 이거 잘못됐다고 다 얘기할 수 있겠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검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좀 빨리빨리 좀 밝히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